자, 상상을 해볼게요. 우리가 대화면 16인치 노트북을 살 때 항상 고민하는 딜레마가 있죠. 가벼운 무게만 쫓다 보면 묘하게 뭔가 마감이 아쉽거나, 반대로 금속 소재를 써서 단단하고 고급스러우면 매일 들고 다니기엔 어깨가 무겁잖아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릴 노트북은 ASUS 젠북 라인업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한 모델인 바로 젠북 S16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협찬받고 며칠 동안 꼼꼼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예쁘고 얇은 걸 넘어서 실사용에서 어떤 매력적인 장점들을 보여줬는지, 그리고 구매 전에 꼭 아셔야 할 아쉬운 점도 솔직하게 말씀드려볼게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역시나 디자인과 폼팩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ASUS의 젠북 라인업 중에서 가장 최상위 프리미엄 라인인 S 시리즈예요. 그 이름과 포지셔닝에 맞게 두께가 1.1cm 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숫자로만 들으면 별 체감이 안 오실 텐데 얇은 서류 가방에도 툭 하고 들어갈 만큼 슬림한 두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보셔야 되는 게 16인치 대화면에 메탈 바디를 채택했는데도 무게는 1.5kg이라서 슬림 앤 라이트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16인치 메탈 노트북이라고 하면 1.6kg만 돼도 꽤나 선방했다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백팩으로 담았다 그러면 어깨가 좀 짓눌린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이 S16은 그냥 한 손으로 가볍게 들어도 무리가 전혀 없고, 이 가방 안에서도 책 한 권 정도의 두께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매일 노트북을 들고 출퇴근을 하거나 뭐 미팅이 잦은 비즈니스 용도, 이런 용도로는 정말 이상적인 폼팩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기서 포트 구성도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 두께가 이런 1.1cm 수준이다 그러면은 확장 포트도 좀 많이 줄이고 막 C타입만 남겨두는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이 제품은 풀사이즈 HDMI 포트, 그리고 두 개의 USB-C 타입, USB 4.0을 지원하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활용도가 높은 USB-A 타입 1개,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풀사이즈 SD카드 리더기까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처럼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고 바로 꽂아서 작업하는 이런 크리에이터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별도의 허브를 안 챙겨도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가벼운 무게랑 단단함, 요거를 동시에 잡은 비결이 좀 독특한데, ASUS에서 이번에 상판이랑 하판에 셀알루미늄이라는 독자적인 신소재를 적용했다고 해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쇼츠로도 한번 첫인상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라믹의 단단함과 알루미늄의 가벼움, 이거를 결합한 복합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만져보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노트북의 그 차가운 금속 느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 매끄러우면서도 좀 그 사각사각한, 마치 약간 무광 도자기를 만지는 듯한 그런 매트하고 고급스러운 촉감이 납니다. 고급스러운 외관상으로는 제가 봤던 노트북 중에서는 가장 고급지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게 아무리 만져도 지문 자국이 거의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노트북이라는 게 매일 만지다 보니까 지문 자국 같은 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나만 보는 것만 몰라도 만약에 다른 사람이랑 비즈니스를 하면서 같이 봐야 된다 그러면 좀 민망한 순간이 좀 오거든요. 밖에서 누구랑 노트북을 같이 볼 때 노트북을 꺼낼 때마다 이렇게 닦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항상 깔끔하고 세련된 외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렇게 얇고 가벼우면 가방 안에서도 좀 쉽게 휘어지거나 뭐 고장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불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미국 밀스펙 테스트까지 통과한 제품이라서 얇은 두께임에도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고 해요. 디스플레이랑 오디오 몰입감도 만족스러웠어요. 사실 ASUS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잘 만드는 걸로 유명하죠. 제가 지금까지 젠북 시리즈를 여러 개 사용을 하면서 젠북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 S16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16인치 16대 10 비율의 3K 해상도를 지원하는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됐어요. 거기다가 120Hz 주사율까지 지원해서 화면 넘김도 굉장히 부드럽고, 그 OLED 특유의 뛰어난 명암비, 그리고 그 쨍한 색감 때문에 뭐 웹서핑을 하면서 이미지 같은 걸 볼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특히나 영상 같은 걸 시청한다 이럴 때에도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디스플레이에서 정말 킥은 따로 있습니다. 이 얇은 화면에 이 터치까지 지원을 해요. 마우스 없이 외부에 그 좁은 카페 테이블에 올려놓고 쓸 때, 뭐 클라이언트 미팅 중에 화면을 스와이프해서 직관적으로 보여줄 때, 그럴 때 이 터치 지원 여부가 실사용 편의성에서 굉장히 큰 차이가 있거든요. 제가 한 1, 2년 전, 2년 전쯤까지만 해도 노트북 리뷰를 할 때 터치 노트북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약간 이런 실언을 했었는데, 왜냐면 이 노트북이라는 게 보통 마우스가 주어져 있고 또 거리감이 좀 있잖아요.
막 터치를 하려면 팔을 뻗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 터치라는 게 노트북에서는 보조 용도로 사용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모든 클릭을 터치로 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필요할 때, 그럴 때에만 사용하니까 이 사용 편의성이 확실히 높아집니다. 여기에다가 1.1cm의 얇은 두께인데 무려 6개의 스피커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를 감상하거나 아니면 뭐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틀 때, 이럴 때에도 별도의 스피커 없이도 꽤나 풍성하고 입체적인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그러면은 성능은 어떨까요? 이 1.1cm라는 얇은 두께 안에 최신 AMD 라이젠 AI7 445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램 32GB, SSD 1TB가 들어가 있는데요. 보통 이 정도 라인업을 쓴다 하면은 램 16GB는 조금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좀 사용성, 이 타겟층을 고려해서인지 좀 다중 작업을 쾌적하게 하라고 32GB를 넣어줬습니다. 특히나 이 CPU 같은 경우에도 최신 트렌드에 맞게 고성능 NPU가 탑재된 AI PC인데요. 실생활 비즈니스 환경에서 이 AI 기능 활용도가 정말 높잖아요. 그럴 때 이 키보드 하단에 있는 코파일럿 전용키, 이게 자리 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코파일럿을 호출해서 자료를 요약하거나 비즈니스에 많이 쓰이는 뭐 이메일 초안을 작성하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효율을 크게 높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은, 이 제품은 휴대성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뭐 크리에이티브 작업, 아니면 뭐 AI 작업, 이런 거에 포커스가 맞춰진 프리미엄 기기라는 점이에요. 라이젠 7 445에다가 램 32GB가 들어가 있어서 뭐 수십 개의 브라우저를 띄워놓고서 뭐 다중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포토샵, 아니면 가벼운 4K 편집 정도, 이 정도는 괜찮게 소화하지만 뭐 당연하게도 뭐 육중한 쿨링 시스템이 필요한 고사양 트리플 A급 뭐 이런 게임 용도는 당연히 아니니까 이런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벤치랑 게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모든 테스트는 설정에서 최고 성능 모드, 전원 어댑터를 연결한 상태에서 진행을 했고요. 먼저 시네벤치 RE3은 싱글코어 1795점, 멀티코어 9916점, 이 정도를 보여줬고요. 또 일상 성능이랑 가장 맞다 이렇게 보여지는 긱벤치 6, 이거를 돌려봤을 때는 싱글코어 2563점, 멀티코어 1078점을 보여줬습니다. 타임스파이도 돌려봤는데요. 총점은 1908점에 그래픽 점수는 1692점, CPU 점수는 6955점이 나왔어요. 슬림형 비즈니스 노트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상적인 작업이나 뭐 생산성 위주의 활용성, 여기에서는 충분히 좋은 밸런스를 보여주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게임도 한번 참고용으로 돌려봤는데, 리그 오브 레전드는 매우 높은 옵션에서 평균 71프레임, 하위 1%는 35프레임, 오버워치는 낮은 옵션에서 평균 63프레임, 하위 1%는 25프레임으로 옵션 타협을 하면 롤 정도는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오버워치는 해상도까지도 조금 건들면은 할 수 있는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심 없이 한번 배틀그라운드도 한번 돌려봤는데, 매우 낮은 옵션에서도 평균 프레임 29프레임, 이 정도를 보여줘서 사실상 좀 즐기기에는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 제품은 사실 원래 목적이 게이밍이 아니었죠. 휴대성과 비즈니스, 그리고 AI 활용성에 더 초점을 맞춰진 노트북이라 방금 보여드렸던 테스트는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꼼꼼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실사용자 입장에서 느꼈던 좀 아쉬운 점, 이것도 솔직하게 짚어봐야겠죠. 자, 첫 번째로는 역설적이게도 아까 극찬했던 세랄루미늄 소재의 그 매끄러운 촉감이에요. 이 만지는 느낌은 도자기처럼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데, 표면이 워낙 마찰력이 없이 좀 부드럽다 보니까 손에 좀 수분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한 손으로 무심코 휙 집을 때 약간 그립이 살짝 불안정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1.1cm로 워낙 얇기 때문에 뭐 가방에서 꺼내거나 아니면 좁은 테이블에서 이동할 때는 좀 안정적으로 파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수차 패드의 부재인데요. 일반적으로 16인치 모델이다 하면은 대부분 텐키가 있는 모델이 많죠. 하지만 이 제품은 텐키가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엑셀 데이터 입력이나 아니면 뭐 재무 작업, 이런 것처럼 숫자 타이핑 비중이 높으신 분들께는 우측에 있는 풀사이즈 숫자 패드가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숫자 패드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장점도 있는데요. 우선 내부 디자인이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다, 이거는 누구도 반박을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숫자 패드가 빠지면서 키보드가 노트북 중앙으로 오기 때문에 타건할 때 조금 더 안정적이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게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램이 메인보드에 붙어있는 온보드 방식이라서 나중에 확장이 불가능하다,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32기가라는 넉넉한 대용량이 기본으로 탑재되니까 대부분의 사용자분들은 노트북을 교체할 때까지 뭐 메모리의 부족함은 없이 쾌적하게 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만약에 나는 노트북으로 무조건 하드코어한 고사양 3D 게임을 구동한다, 당연히 그런 분들을 위한 노트북은 아니고요. 뭐 업무 특성상 우측에 있는 숫자 키패드가 무조건 필수적이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의 포지셔닝이 그렇게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나는 16인치의 넓고 선명한 화면이 필요하다, 근데 매일 가방에 넣고 다녀도 부담 없는 그런 슬림하면서 가벼운 폼팩터가 1순위다, 거기다가 이 테이블에 꺼내놨을 때 이 고급스러운 이 프리미엄 이런 메탈 마감을 원한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넉넉한 32기가 램이랑 터치 스크린, 그리고 최신 AI PC의 스마트한 기능들, 이런 것들로 쾌적한 비즈니스나 기획 업무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에이수스 젠북 라인업 중에서 가장 프리미엄 모델인 이번 젠북 S16이 굉장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오늘은 이렇게 에이수스의 최상위 라인업 젠북 S16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얇은 두께와 가벼운 무게, 고급스러운 셀알루미늄 마감에 탄탄한 기본기까지 갖춰서 프리미엄 비즈니스 랩탑이라는 수식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기기라고 생각해요. 지금 제품을 구매하시면 실용적인 소프트웨어들도 같이 받아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뭐 업무에 필수적인 마이크로 365 1개월 무료권 이런 거나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아니면 고프로 프리미엄 3개월 구독권, 이런 것까지 제공된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이게 얇고 가벼워서 매일 들고 다니는 분들이 구매할 거잖아요. 근데 매일 들고 다니는 만큼 혹시 모를 파손이 걱정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 품질 보증 외에도 소비자 과실로 인한 파손 수리비까지 전액 지원을 해주는 에이수스 퍼펙트 워런티, 이게 1년 동안 지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도 좀 안심하고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리뷰한 제품의 자세한 혜택이나 뭐 구매 링크 이런 거는 고정 댓글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해 둘 테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